사이펀 현상이 가장 심하다. 가장 심하다. 그럼 뭐라고? S트랩이에요. 왜 S트랩이냐? S트랩은 봉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이펀 현상에 의해서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 있죠. 여기 한계점. 요 한계점 여기 있어. 요 한계점만 싹 넘으면 뭐야? 이제 가면 언제 오니?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S트랩이 가장 심하고요. 그 다음에 P트랩은 좀 낫죠. P트랩은 구간이 좀 길기 때문에 S트랩보단 덜 심해요. 그래서 우리 상대적으로 S트랩의 사이펀 파괴가 너무 심하다면 P트랩으로 개선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사이펀 현상이 덜 생긴다는 얘기겠고요. U트랩 같은 경우는 뭐냐면 U트랩은 우리가 주택에서 시야수관을 접속할 때 5개 있죠. 5개 배관에 시야수관 접속할 때 설치가 되는 게 바로 U트랩. 현재 보이는 이 파이프를요 2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3개를 해서 환수만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4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 개념은 어쨌든 뭘 이용한다? 물 파이프를 이용하고 이렇게 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반송 동력이 펌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FCU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나 여러분 이용하는 장소들 중에 작은 실 단위로 있는 곳에는 FCU 장치를 한 게 많아요. 학교 교실도 작은 공간 같은데 FCU 장치를 만들어서 냉난방 하는 걸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자, 오케이. 요런 게 FCU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항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개별적으로 각각 필요한 장소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중앙 방식은 뭐냐면 기계실 같은 공조실에 냉동기라든가 보일러 장치라든가 팬이라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EI 날리고 이 모멘트는 결과적으로 따라서 모멘트는 16분의 3PL이 나와. 그래서 현재 이 모멘트 크기가 16분의 3PL 나오네. 쉽다. 그렇죠. 굉장히 쉽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멘트가 나온다면 나머지 사실은 반력은 쉽게 구할 수 있지. 왜? 모멘트 값을 알면 그 다음에 얘는 정정구조처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 나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 모멘트 크기가 얼마라고요? 16분의 3PL이 돼요. 그럼 현재 이 모멘트 도에서, 자, 이렇게 돌아가려니까 해제의 반력은 어떻게 돼요? 내리고 올려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반력은 16분의 3PL 나누기 N이니까 16분의 3P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P가 되고 얘가 2분의 P가 되죠. 그러면 2분의 P라는 건 16분처럼 표현하면 얼마가 돼? 2, 8이 16, 8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도 남는 건 뭐야?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8 빼기 3은 16분의 5가 나오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도로폭이 4m인데 지금 현재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2m밖에 안 됐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로폭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 중심선에다가 소유폭의 2분의 1만큼씩 후퇴를 해요. 소유폭의 2분의 1만큼씩 후퇴하면 얼마가 나와? 그래서 전체 도로폭은 얼마가 나온다? 4m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현재 여기 비금친 부분에 뭐가 생긴다? 새로운 건축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건축선은 어떤 선이에요? 소요폭 미달로 인한 건축선. 뭐라고? 소요폭 미달로 인한 건축선. 다시 뭐라고요? 소요폭 미달로 인한 건축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경사지가 있고 하천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소요폭이 얼마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2m, 현재 도로폭이 2m밖에 안 돼. 그럼 무슨 생각해? 4m가 안 되잖아요. 4m를 만들려는데 문제는 뭐야? 도로 중심에서 갈 수가 없죠. 하천이고 경사지니까. 일단 어떻게 할까? 이때는 도로 반대편에서 4m를 후퇴해서 비금친 부분. 자, 그러면 다시 퀴즈. 요 비금친 부분이죠. 응?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1번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자, 새로운 건축선이 생기면서 소유폭 미달로 인한 건축선, 그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대지 경계선 사이죠. 요 사이는 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이다 그러면 우리가 편리성에 중점을 둔 주거지역이라 하고요. 준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주거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나 업무나 상업의 이 보완적인 기능이 우리가 보조가 되는 이런 기능이 함께 갖춰진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마치 우리가 상업지역과 비슷해 보이는데 집들이 막 그 중간중간에 있는 거, 이걸 준주거지역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은 근린, 말 그대로 근린,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거, 유통 중심, 일반. 중심은 뭐냐? 도심이나 이 부도심처럼 상업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할 이러한 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그래요. 중심. 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인데요. 자, 중공업지역이다 그러면 이 공업지역이 있다 그러면 공업지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보면은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공업지역은 뭐냐 그러면 우리 경공업, 경공업과 함께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업무 지원이 가능한 이런 시설들이 골고루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 바로 중공업지역이 있도록 하고, 여기도 작은 공호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이제 다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사실은 뭐 가로 계획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로 계획 해주고, 이런 곳에도 이렇게 가로 계획을 살짝 해주고, 이런 곳에 획지를 잘라주기도 하고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런 곳에 다시 우리가 이제 학교 같은 거 있죠. 학교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학교 같은 거를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공공시설이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시설들도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거 있죠.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래 우리 아파트 용지로 우리가 개발될 수 있으니까 이 블록을 또 몇 개로 나눠서 이렇게 아파트 용지를 정해주는 거고요. 이때 이렇게 단독주택 근처에 있잖아요. 여기 단독주택지예요. 단독주택지고 얘가 공동주택지다라고 하면 이 공동주택을 하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단지로 해서 각각 구분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대한 이용계획을 알 수가 있죠. 대부분 어디서 도시계획 과정 중에 일부인데, 그럼 현재 이 첫 번째 블록은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자, 이제 여기 일부 지어줄게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만약에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죠. 그러면 얘를 좀 상세히 봤을 때, 이 공동주택은 어떻게 잡아주냐? 그러면, 건물의 배치 상황을요, 여기는 조금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낮게. 이렇게 그려줘요, 낮게. 입체적으로. 그래주고, 여기는 좀 높아지겠죠? 강도에 도달할 때 만나는 점이 항복 배분율이에요. 배분율. 그런데 엡실론 F는 어떻게 돼요? 얘가 0.002죠. 0.00345니까 이 정도. 엡실론 F 상태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철거는 연성 파괴, 연성 파괴죠. 그러면 자,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시점인 0.003 이전에 이미 항복 상태를 거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콘크리트가 0.001, 0.00, 0.034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0.001, 자, 숫자를 좀 표현하면, 자, 0.001, 0.002, 0.0033 이렇게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중립축에 대해서 비례를 합니다. 배정률은 비례를 하기 때문에 비례되는 걸 잘 보면, 자, 얘 같은 경우 만약에 현재 배정률이, 자, 만약에 이렇게 0.00, 0.033인데 보다 확실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인장집의 단면이라는 것은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 그럼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인장집의 단면 콘크리트가 0.0033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길이. 이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에 철근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 철근의 간격이 몇 개가 돼? 0.2m라고 칠게요. 그럼 몇 개가 필요해야 돼? 1 나누기 0.2면 뭐가 나와? 5개가 나오죠. 그럼 5개를 이렇게
배치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개수잖아요. 개수. 왜? 여기에 필요한 전단축은 양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전단축은 의 A분을 알았죠. 하지만 얘가 여기에 몇 개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야지만이 위험한 단면 45도 균열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주면 이 S분의 D라는 건 뭘 얘기한다? 자, 전단축분의 그 개수. 얘는 뭐가 돼요? 한 개, 한 짝이죠. 한 짝. 한 짝의 전단철근 단면적이죠. 한 짝의 전단철근 단면적 곱하기 개수. 개수하면 뭐가 나와요? 이 가장 위험한 부분